네, 안녕하세요. 저는 1단 합격 신HSK 4급 강의를 맡게 된 중국어 강사 이선민입니다. HSK란 한유 水平考试, HSK의 줄임말인 건데요. 중국어 수준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영어에 왜 토익 같은 시험들이 있죠? 중국어에서는 그 토익 같은 시험을 HSK라고 합니다. 총 1급부터 6급까지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급수는 바로 4급이죠. HSK 4급은 HSK 중에서도 초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통 1급, 2급, 3급을 입문이라고 하고요. 4급을 초급, 그리고 5급이 중급, 6급을 고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SK 4급은 초급에 해당하는 강의가 되겠죠. 중국어를 전혀 모르신다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의 발음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제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한어 병음만 알아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모른다면 모를까 한어 병음만 아신다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중국어 저희 시험 그 HSK는요, 시험지에 한국어는 전혀 없습니다. 다 중국어로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국어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읽으실 수 있고 해석을 하실 수 있다면 되는 시험이지 전체를 다 써야 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도 된다라는 게 혹시 만약에 모두 다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질문이라면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HSK 4급은요,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 100점, 100점, 100점씩 되어 있고 300점 만점 중에 180점을 받으시면 통과입니다. 저희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총 또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분, 2부분, 3부분. 1부분 같은 경우에는 OX 퀴즈거든요. 그래서 질문 내용과 제시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총 10문제가 출제되고요. 다음 2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남녀의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도 귀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A, B, C, D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총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듣기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조금 긴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녀 이렇게 해서 2번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질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귀로 들려준 뒤에 A, B, C, D에서 알맞은 정답을 골라주는 영역과 그리고 긴 지문으로, 긴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질문을 들려주고 정답을 골라주는 2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또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1부분, 2부분, 3부분.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괄호로 비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알맞은 어휘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이고 총 10문제 출제됩니다.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해서 3가지 문장이 제시가 되거든요. 이 3가지 문장의 순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독해 2부분이고 총 10문제 제시됩니다. 다음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3부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2가지로 나뉘어서 출제가 돼요. 앞쪽에서는 한 지문을 읽고 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 그리고 뒤쪽 부분에서는 한 지문을 읽고 2 질문에 답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서 출제가 됩니다. 쓰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듣기, 독해와는 다르게 2가지로 나눠서 출제가 되거든요. 1부분, 2부분.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제시가 됩니다. 이 어휘의 순서를 올바르게 잡아주면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 쓰기 2부분, 장문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장문 하시면 이제 어떡하지? 한자를 써야 하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제가 다 꿀팁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제시된 사진에 하나의 어휘 출제되고요. 이 어휘를 이용해서 이 사진과 어울리게 한 문장으로 장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HSK는요, 답안 작성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 내에 답안 작성까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듣기가 끝나고 난 뒤에 5분의 답안 작성 시간이 있지만 독해와 쓰기 같은 경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습자분들이 실컷 문제를 다 풀어놓고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동시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시간 내에 답안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각 영역별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 암기가 핵심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어휘 암기가 머릿속에 집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듣기 내용이 이렇게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때 머릿속에 있는 어휘만 집게로 찝어서 들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듣기가 지나가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이 중에 암기된 어휘만 찝혀서 들리지 머릿속에 없는 그 어휘 같은 경우엔 찝을 수 있는 집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아는 만큼 들린다, 모르는 건 안 들린다. 그렇다면 어휘 암기가 핵심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HSK 4급용 어휘가 1200개가 있잖아요. 그것만 암기를 잘 하셔도 듣기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독해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엔 사실 몰라서 못 푸는 경우보단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차근히 풀다 보면 독해 3부분 풀 시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독해가 총 40분인데 40문제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1분에 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안 작성 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안 작성을 일반적으로 5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문제에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죠. 근데 독해 2부분 같은 경우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세요. 대신에 1부분은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아끼시고 2부분에서 조금 할애하시고 3부분은 한 문제에 1분씩 사용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항상 독해를 푸실 때에는 스탑워치,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있잖아요. 스탑워치 켜시고 1분 딱 맞추신 다음에 연습, 50초 맞추신 다음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기, 마지막 쓰기 같은 경우에는요, 쓰기 일부분은 어법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돌아오신 통슈애들도 듣기 독해 잘해요. 근데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시는 통슈애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어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법으로 채우셔야 돼요. 저희 HSK 4급에서 주로 출제되는 어법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연문, 받자문, 페이자문, 연동문, 겸어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것들 하나하나 자세히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어의 어순입니다. 중국어의 어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전체적인 큰 그림 없이는 하나하나의 어법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어요. 약간 코끼리를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멀리서 코끼리를 먼저 보고,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자세히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먼저 가까이에서 코끼리를 보는 거예요. 거칠거칠한 피부 표면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러한 쉐입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난 뒤에 멀리 가서 아까 내가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자가 편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2명 뽑으라면 첫 번째가 저희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가 김정호거든요. 대동여지도 그리신 분.
발로 하나하나 다녀서 큰 그림을 본다는 거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 먼저 보시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국어의 어순 수업을 따로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HSK 1급, 2급, 3급 모든 급수를 떠나서 HSK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중국어의 어순 수업을 먼저 보시고 HSK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쓰기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부담스러우시죠? 보통 장문이라 하면 한자 쓰는 것 때문에 질색팔색 막 질겁을 하세요. 하지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 300점 만점 중에 180점이거든요. 그럼 자신 있는 영역의 경우는 점수를 좀 많이 받고 그 다음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적은 점수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어휘에 뭐 주어 하나만 붙여준다든지 동사 하나만 붙여준다든지 하더라도 기본 점수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도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가짐입니다. 저희 헬스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헬스장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막상 헬스장을 가고 나면 운동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가기까지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 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중국어 공부 해야지 하시고 책상 앞에 앉아주시기만 하면 저 중국어 강사 이선민이 여러분들을 일단 합격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가지시고 우리 함께 HSK 4급 공부 시작해볼까요? 일단 합격하고 오겠습니다.